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지난달 경북 북부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3천억 원에 가까운 재산 피해가 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예천이 983억 원, 봉화가 805억 원, 문경 543억 원 순인데요. 이들 피해 지역에는 지금까지 총 5만여 명의 인력과 장비 2만여 대가 투입돼 아직도 복구와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태풍 카눈인데요. 당초 일본으로 향할 것으로 보였는데 우리나라로 방향을 틀어서 모레 경산 해안에 상륙해 대구 경북을 관통할 전망입니다. 2차 피해가 우려되면서 지자체마다 이 비상 대응 체제에 들어갔는데요. 최근 기상이변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극한의 상황이 잦습니다. 지치고 힘들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번 태풍 피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8월 8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은 가을로 들어선다는 입추지만 북부권의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안동 25도로 시작해 낮 최고기온은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예천과 안동, 영주, 의성에는 폭염경보가, 청송과 영양평지, 봉화평지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편 제6호 태풍 카눈이 차차 북상하면서 내일부터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북부권에는 내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내일은 나오실 때 우산 하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예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7월 19일부터 그제까지 도로, 하천, 유실 등 공공시설물과 주택 파손과 침수, 농작물, 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 조사를 한 결과 총 900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군은 사유시설 피해 접수를 당초 지난달 31일 마감 예정이었지만 피해 건수가 많고 규모가 방대해서 기간 내 현장 확인이 어려운 점을 감안했고요. 기간을 연장해서 접수를 받는 등 신고 누락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꼼꼼히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예천군은 피해 조사와 재난관리 시스템 입력이 마무리된 만큼 피해액이 확정되면 빠른 항구 복구에 전념해서 국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에 1호 임시주택이 설치됐습니다. 임시조립주택은 약 27제곱미터 규모로 냉난방시설과 주방시설, 화장실 등을 갖춰 입주 즉시 생활이 가능한데요. 군은 벌방리와 백성리 등지에 임시주택을 추가 설치하는 한편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를 원하는 이재민들에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 재정착 계획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경북 동해안 한낮 기온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오후부터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태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경북 동해안은 금요일 새벽까지 태풍의 영향을 받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300mm 이상입니다. 강한 비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점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남부경찰서가 인터넷 게시판에 흉기 난동 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어제 27살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그제 오후 2시 22분쯤 인터넷 게시판에 오늘 20시 숙소 칼부림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포항집 주변에서 A씨를 검거했으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때부터 경찰관 230여 명이 18시간 동안 해당 숙소의 안전 점검과 위험지역 순찰 등 치안력이 소모된 점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고요. 무책임한 글로 많은 시민이 불안에 떨고 불필요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이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행에 대응하기 위해 포항경찰도 특별 치안 활동을 펴고 있는데요. 지구대와 파출소 등과 합동으로 가시적인 위력 순찰을 실시하고 포항시 CCTV 관제센터의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절기상 입추에도 현재 기온은 30.9도, 습도는 76%, 체감온도는 33도를 웃도는 폭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간당 5에서 20mm의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북에서 북동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2에서 3m로 높
높게 일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글피까지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당분간 해안에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풍 대비 선박 피항으로 인해 현재 운항이 중단된 일부 여객선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독도 박물관이 개관 26주년을 기념해 울릉도 및 독도의 다양한 과거 사진들을 통해 195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변화상을 보여주기 위한 특별 전시회, 그 시절 우리가 사랑한 울릉도를 오늘부터 10월 9일까지 독도 박물관 별관 특별 전시실에서 개최합니다. 해당 특별 전시회는 울릉도의 여객선, 항구, 농업, 어업, 축산업, 새마을운동, 일주도로, 태풍, 독도의 변화상 등 총 10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주제별로 구성된 사진들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울릉도의 흥미로운 과거의 생활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사회 변동으로 변화한 오늘날과의 연결고리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깊이 있는 도서 문화의 이해를 도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울릉도는 이번 전시회는 지금까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사진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울릉도의 과거사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며 많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느린 학습자, 경계선 지능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지능이 낮아서 사회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지적 장애보다는 지능이 높아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를 해소하는 데 우리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조례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과 함께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계선 지능인, 이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있는 이들이라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 지수가 IQ 71에서 84 사이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는 전체 인구의 13.6%를 차지하고 대구에서도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약 2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한 반에 한 2, 3명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통상 IQ 70 이하는 지적 장애인으로 또 IQ 85 이상은 정상으로 분류되는데 네. 지적 장애인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서 여러 지원을 받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수많은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와 비장애인 사이에서 어떤 그룹에도 속하지 못한 채 교육과 복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지능이 평균보다 낮으면 학교 수업을 따라가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는데요. 그렇죠. 예, 경계선 지능인에게는 잦은 실패에 따른 무너진 자존감과 주변의 겁으로 이제 또 놀림을 받고 또 정서적 결핍, 함께 해줄 친구의 부재에 따른 외로움과 관계 맺기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네. 또한 학령기부터 성인이 된 이후까지도 사회적 차별과 편견, 낙인 등으로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들이 사회 부적응은 학교 폭력과 왕따, 또 가정 폭력, 미취업과 실업, 직장 내 괴로움, 범죄의 노출 등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 학령기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 세대까지 생애 주기별 어려움을 호송하고 있어 지역사회가 기반이 되어 이들의 위한 맞춤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실패와 좌절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심리적으로도 정말 위축되겠어요. 네, 그렇죠. 경계적 지적 장애 아이들은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 발생 상황 시 해결 능력이 부족하고 네. 또 쉽게 위축되거나 심한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끼면서 심리적 어려움을 분노와 공격적인 태도로 토출하여 다른 갈등을 유발시키기도 하죠. 네. 또 경계선 지능인을 가진 아이들의 경우 유치원 때까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학교 들어가면서 학습의 어려움을
있는 시기와 맞물려서 정상 아이들보다 사회적 능력이 부족해 교우 관계까지 문제가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노력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 내적 분노가 쌓이고 공격적인 면을 보이기도 하고 이러한 생애 주기별 어려움은 개인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하면서 더 그런 좌절감이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네. 당사자뿐만 아니라 양육하는 부모들도 고충이 심하겠어요. 그렇겠죠. 문제는 경계적 지능 진단부터 또 맞춤형 치료에 이르기까지 현재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고 또 그나마 일부에서는 지원도 개별 교육청과 또 지자체에서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네. 경계선 지능 장애인의 부모가 홀로 고군분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경계선 지능 자녀의 치료비 부담과 각종 지원 제공 등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며 경계선 지능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꾸준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나요? 네,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또 지난 6월에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경계선 지능인 대상 평생교육지원센터를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사업으로는 보건복지부의 복지시설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 지원 사업이 유일하고 또 연간 사업으로는 교육부의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원 사업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네. 현행 체계에서는 이들을 선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33개 지방자치단체가 이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대구에서는 그러면은 이 의원께서 지금 처음으로 조례 제정에 나서시는 거죠? 네네. 예. 네.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의 활동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네. 경계선 지능인의 경우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라고 해도 보호받지 못하는 불리한 입장에서 서게 되는 사건 등을 언론에서 통해 접하게 되었고 네. 또 현행범과 행정 영역의 경계선 지능인을 보호하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작년 10월 시의회 제29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해서 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별다른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해 차별과 편견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계선 지능인들의 안타까운 사실을 알리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올해 7월 경계선 지능인의 효율적 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서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고요. 네. 전문가들은 사회적 제도권 밖에 놓여 있는 이들을 위한 성장 지원 교육 및 자원 자립 지원 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입을 모았습니다. 네. 토론회에서 그럼 전문가들은 이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습니까? 네. 경계선 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앞에서 얘기했듯이 13.6%, 약 699만 명으로 추산되어 지적 장애인의 6배나 되는 규모입니다. 네. 그런데도 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나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 등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전 생애 주기별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네. 예, 무엇보다 사회 적응을 위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지만 지원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조례를 지정한 지자체들을 보며 경계선 지능 아동을 선별하고 예산을 지원해주는 기존의 바우처 방식을 채택한 경우가 있는데 바우처 방식이요? 예. 그런데 그런 방식보다는 전문센터를 설립해서 센터가 경계선 지능 아동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또 관련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고군분투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 상담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우처 방식보다는 전문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네, 네. 지금 이 전문센터는 서울밖에 없는 거네요. 네, 지금 서울밖에 없습니다. 자,
경계선 지능 아동과 청소년들의 특징과 능력에 맞게 좀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그렇다면은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겠네요. 예, 물론이죠. 경계선 지능 아동의 경우 조기에 적절한 교육을 하면 사회 적응 속도가 매우 빠르겠죠. 그런데 이들의 개인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한다면 편견과 차별에 좌절하지 않고 충분히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네. 경계선 지능 아동의 발달 양상을 보면 지적 장애로 오해받아서 평생을 그러네요. 장애인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일탈하거나 비행 청소년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계선 지능 아동 청소년들도 적절한 사회적 지지와 교육 복지적 지원으로 자신의 속도를 기다려주고 있는 그대로 네.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분명한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예,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직업을 구하는 것 이것이 자립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예, 경계선 지능 청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은 자녀의 경제적, 정신적 자립 문제를 가장 어렵고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죠. 네. 예,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작년 경계선 지능인의 취업과 자립 능력 지원을 위해 5개월간 커피를 내리거나 음료와 수제 비누를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감을 위한 페스티벌도 개최했다고 합니다. 네. 또 서울 송파구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데이터 라벨링 일자리 교육 등 적합한 교육 지원을 통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처럼 무엇보다 경계선 지능인을 조기 발굴하여 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융합될 수 있도록 사회성 훈련, 정서 지원, 취업 및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진심 어린 고민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일단 이 모든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실태 조사부터 좀 선행돼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대구교육청에서는 올해 4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결과 위원군으로부터 판정된 학생들은 대상으로 전문 진단 검사를 실시했는데 이 검사에 의해서 경계선 지능을 최종 판별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상자 검사가 동의하는 건 전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황이 이제 분석이 진행됨에도 우리 아이가 장애라는 것을 부모들이 속이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계선 지능인은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부모도 이것을 수용하고 개선할 점을 찾을 수 있는 인식 전환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조례 발의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네, 지금 경계선 지능인 특정 영역에서만 어려움이 있는 학습 장애의 특징과 인지, 실체 발달 등의 어려움이 겪는 지적 장애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 복지 분야 모두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9월에 교육위원회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위한 조례를 제정 준비 중이고 같은 시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네.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당부의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네. 예.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이 조속히 통과되어 지역사회 행정기관 등 법에 근거한 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주면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화 대구시 의원이었습니다. 시 23분 지났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조금만 방심해도 큰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수칙 준수가 참 중요한데요. 대구시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안전보건지킴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현장 점검에 서유리 리포터가 함께했다고요? 네, 안전보건지킴이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요.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 전에 직무 교육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예. 네, 이달부터 11월까지 관내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데요. 저는 어제 북구의 한 건설 현장 점검에 동행해서 폭염 대비 상황 알아봤습니다. 현장 소리와 함께 박영재 안전보건지킴이의 얘기 들어봅니다. 여기 근로자 쉼터입니까? 예, 근로자 쉼터입니다. 오늘 이런 예방 가이드 준수사항하고 개청 잘 되어 있는데 교육은 별도로 잘 진행하고 있죠. 예, 아침마다 저희들이
TBM 활동을 통해서 폭염 대비 철저히 하라고 계속 교육도 하고 쉼터를 만들어서 여기서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수기를 통해서 나오는 시원한 물을 마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뭐 이 근로자 준칙이라든가 온열 질환 예방을 잘 지키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교육을 반복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안전보호구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그다음 관계법령 이행 여부 등 기본적인 점검 이외에 요즘 폭염으로 근로자들이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 폭염 관련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깨끗하고 시원한 물은 잘 제공되고 있는지, 그늘이나 휴식 공간 설치는 적절한지, 규칙적인 휴식은 이루어지는지 등 온열 질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폭염 대비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오늘 점검한 현장은 비교적 폭염 대비에 준비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 가이드도 현장에 게시되었고 체감 온도에 따른 휴식 시간 등을 적절히 조절을 하시고 시원한 물도 자유로이 제공이 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늘 및 의자도 제공되어 있어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온열 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 안전보건 지킴이 이분들이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현장의 위험 요인을 잘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 감시단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는데요. 어제 현장에서도 폭염 관련 내용을 비롯해서 작업 공정률이라든지 안전난간 설치 같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어서 유덕은 현장 소장에게 근로자 안전을 위한 현장의 노력 들어봅니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근로자들이 이제 작업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해서, 그렇다고 또 작업을 중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과 작업 시간을 적절히 안배하고 하는 게 좀 많이 힘들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 현장에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그늘막 설치, 필요할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시원한 물, 그리고 또 대형 선풍기를 이용해서 바람을 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다 확보해서 근로자들이 언제든지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장에는 새벽 6시경부터 작업 시작해서 오후 2시경이면 작업을 마치고 귀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최고 많이 개선된 거는 근로자들이 언제든지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몸이 안 좋다고 생각했을 때는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 그게 최고 많이 좀 개선된 점입니다. 저희 현장은 아침에 작업 시작 전에 전체 근로자들이 다 모여서 체조도 하고 그 TBM 활동도 하고 또 안전에 대한 구호도 한번 외치고 해서 근로자들 그 안전 의식도 고취를 시키고 있고, 보호구 같은 것도 이제 필요한 거는 제한 없이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언제든지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다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절대로 생기지 않게 하라는 거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위험하다 싶은 그런 공간이 있으면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절대로 들어가지 마라. 안전시설물을 설치를 한다든지 발판을 설치한다든지 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해라는 걸 많이 당부를 합니다. 현장 소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그 안전을 위한 노력 중에 TBM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뭐예요? 네, 이 TBM은 툴박스 미팅의 앞글자를 딴 줄임말인데요. 툴박스 미팅이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를 중심으로 그날의 작업 계획과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또 위험 예방 교육을 하는 걸 말합니다.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데요. 안전수칙을 어기는 게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보통 편의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사고가 나진 않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은 필수입니다. 김경민 현장 근로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작업할 때 땀으로 인한 힘든 게 많습니다. 움직이는 것도 옷이 베리니까 작업 반경이 줄고 헬멧까지 착용을 하니까 작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근로자 쉼터가 예전보다 상당히 시설도 좋아졌고 재빙기 시설도 예전에는 조금 안 좋았는데 지금 위생상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예전에는 에어컨이라 하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근로자 휴게실에 에어컨도 설치하고 수면실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상당히 예전보다 작업하기는 좋습니다. 앞으로 생기는 거는 건설 현장에서는 휴게실 자체를 좀 더 최신적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죠. 뭐 천막이나 그늘막보다는 아예 시설 자체를 처음부터 그렇게 근로자를 위한 시설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보건 지킴이의 활약 기대합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 8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자,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오늘은 매일신문의 구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입니다. 요즘 이런 소식 너무 많습니다. 네. 어제도 대구국제공항이 한바탕 소동을 빚었죠? 네, 입구부터 경찰 특공대 장갑차와 기동대 버스, 순찰차 등이 쫙 깔렸습니다. 공항 앞에요? 네,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권총과 소총, 방검복 등으로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과 기동대원들이 공항 내외부를 다니며 수색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 전날 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테러와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게시글이 작성됐기 때문인데요. 게시글에는 폭탄 설치를 마쳤고 9일 오후에 차로 밀고 들어가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구공항이라고 구체적으로 네, 맞습니다. 적었고요. 네. 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서 이 공항을 찾은 이용객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폭발물 처리팀을 급파해서 대구공항 수색팀과 함께 합동 수색에 나섰고요. 경찰, 군, 국정원 등이 모여서 테러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테러 의심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발견을 못한 거죠? 네. 예. 지난 5일에도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서 그 시민들이 정말 불안에 떨었어요. 네. 이 전국적으로 살인 예고글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187건이 확인이 되었고요. 이 가운데 59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이 검거한 피의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왜 이러는지 묻고 싶어요. 네. 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로 지금 우리나라가 공포에 질리면서 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규정하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지만 여태껏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네. 이상동기 범죄의 기준 자체가 모호한 탓에 통계는커녕 제대로 된 정의조차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상동기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합니다. 최근 잇따르는 이상동기 범죄의 피해자가 대부분 20, 30대 은둔형 외톨이 청년인 만큼 이 사회 안전망 속에서 이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정부가 관련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죠. 예, 보건복지부가 19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고립 은둔 청년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서 긴급 복지, 심리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시범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예. 이준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서현역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의 경우처럼 본인이 자발적으로 관련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치료를 하고 이런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반면에 사형제 부활 또는 종신형 같은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형제가 시행되면 분명한 범죄 예방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최근 이 묻지마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이제 스스로 몸을 좀 지킬 수 있는 호신술, 네. 또 호신용품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어제 북구 침산동에 있는 태권도 학원을 찾아봤는데요. 호신술을 배우려는 성인반 수강생들로 상당히 많았거든요. 보통 태권도 학원은 어린이들이 네, 많이 다니는 맞습니다. 곳이잖아요. 예, 저희 취재진도 이제 괴한과 맞닥뜨렸을 때 도망가는 법을 직접 배워봤는데요. 처음에는 뒷걸음질 치다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물러나는 법을 배운 후에는 빠른 속도로 상대의 공격 반경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태권도 배워야 하나요? 네, 이 여기서 만난 이제 황영민 관장님은
일반적으로 40초를 버티면 범행이 쉽지 않다고 느끼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 시간 동안 도망칠 여건을 만드는 것이 이번 훈련의 목표인데요. 네. 이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 이 40초인 것이죠.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 방법.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상대를 제압하기보다는 이제 최소한의 방어 기술을 익히는 거네요. 네, 이 전문가들도 호신술과 호신용품이 도망갈 시간을 벌거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빠른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은학 대구과학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교수는 흉기를 든 범인을 완전히 제압하긴 힘들어도 네. 위급 상황에는 몸이 기억하고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상대를 제압하는 훈련을 하면서 심리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물론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치안 강화에 더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상훈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호신용품이나 호신술 열풍이 부는 것은 결국 경찰의 치안력이 시민에게 심리적 그렇죠. 안정을 주지 못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봤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또 경찰 입장에서는 경찰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과잉 진압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또 일어날 수 네.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네, 대구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은 현장에서는 총은 던지라고 있는 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총기나 다른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네. 총을 쏜다는 게 말은 쉽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찰이 범죄자를 상대하면서 소송당하는 사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달아난 사람에게 총을 쏘자 형사 사건에서 무죄가 됐지만 네. 정확히 허벅지를 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에서 7,800만 원 배상하라는 판례가 있었고요. 경찰이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에게 테이저건을 쏜 뒤 뒷수갑을 채우고 발을 묶었는데 이 용의자가 9분 뒤 의식을 잃고 5개월 뒤 사망하자 네. 3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요즘 같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계기로 네. 경찰이 총기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네, 이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면책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지난 2월 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이 범죄 예방 또는 진압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줘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은 규정이 까다로워서 현장에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찰이 현장에서 적법한 판단으로 범인을 제압했어도 여론을 통해 과잉 진압 논란은 얼마든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일선 경찰이 외톨이처럼 사건을 대응해서는 안 되고 경찰 조직 내 전담 팀을 만들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네, 흉악 범죄가 잇따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경찰 등의 물리적 행사에 정당 방위를 적극 검토할 것을 검찰에 지시를 했는데요. 네. 이 한 장관은 흉악범 제압 과정에서 사용한 물리적 행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검찰은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과 일반 시민에게 위법성 조각 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경찰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또 네. 정신질환자에 대한 그 사법 입원이라고 하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논의도 다시 이제 점화되고 있습니다. 네,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상대로 한 이 무차별 이 흉기 난동 사건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제 이분들이 과거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근데 건데요. 어느 순간 치료를 중단하잖아요. 네, 맞아요. 예. 이 현행 제도로는 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진단을 받게 하는 시스템조차 없다고 합니다. 환자가 타인을 해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조기에 발견되지 못하고 방치된다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부도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지난 2017년에 정신건강법이 개정된 이후로 입원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졌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의료계도 정부 부처의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이 정신질환자 치료와 회복을 위한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회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은 필요하지만 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확대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거듭 표명했습니다. 대한조현병학회도 조현병이 이번 범죄의 원인이라고 단정하지 말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현병과 범죄가 관련이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 그렇죠. 이 아무래도 사회적 편견이 조장이 되고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를 더 기피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구민수 기자는 이번 흉기난동 사태와 일단 그 모방 범죄 예고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네,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어제 오후에 동대구역에서 실제로 흉기를 든 30대 남성이 나타나서 긴급 체포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가슴이 철렁한 사건이었는데요. 이제 이런 이 흉악 범죄가 더 이상 멀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점이 더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 예방이 우선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처벌 강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매일신문의 구민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1시 41분 지났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기존 트리플 A에서 A 플러스로 한 등급 강등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장 반응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8월 1일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강등했습니다. 그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한 신용평가사 피치는 그 배경으로 미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한도 증액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과 이 재정 악화 그리고 국가 채무 부담 등을 언급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5월에 부여한 신용 전망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이렇게 했다가 지금 현재는 안정적으로 교체하면서 이 피치는 미국의 장기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이렇게 한 단계 더블 A 플러스. 그렇죠. 하향을 한 것인데요. 이 부정적 관찰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특별한 이벤트 등이 있을 때 해당 어떤 주체의 신용 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할 때 이렇게 부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부여하고 나면 보통 6개월 이내에 이 등급 리뷰를 할 의무가 존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난 5월에 그런 이제 부정적 관찰 대상이라는 것들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 6개월 안에 리뷰를 하면서 이번 이제 이게 강등 조치가 있었는데요. 그 2011년도에 S&P가 과거 7월 14일 미국을 부정적인 관찰 대상을 올린 후 이 엑스데이트 이후에 직후인 8월 5일 날 강등한 조치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네. 그래서 지난 5월 24일 피치는 부채 한도 협상을 둘러싼 이 정치권의 대립과 엑스데이트 임박한 외에도 미국의 어떤 가버넌스의 트리플 A 등급에 걸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렇게 했다는 평가가 있고요. 어쨌든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이 지금 강등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난주 금융시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물론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2011년도와는 같은 그런 큰 폭락은 없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조금 안정적인 상황이고요. 그 대신 이제 약세장인 추세인데요. 국제금융시장은 이제 전반적인 주가는 이제 하긴 했고요. 달러나 엔화, 기축통화 등이 강세를 보이고 미국의 국채금리는 당연히 하락을 했고 안전자산 선호 이제 형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제외한 반응은 대부분 좀 제한적인 수준이고요. 네. 현재 2분기 실적들이 지금 발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발표의 실적이 좋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주요 해외 시각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이제 과거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와 비교할 때 이번 근본 조치의 영향은 지금 미국의 어떤 경제 펀드멘탈이 달라져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지금 현재 발표 시점이 특이하다고 반응하는 쪽도 있는데요. 특이하다고요? 예. 그 미 경제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크게 경기 침체 없이 이 인플레이션을 제어할 수 있다는 기대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인데 그런데 신용등급을 그렇죠. 강등한 것이 이제 의문이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네. 물론 이번 결정이 놀라운 것은 피치사가 미국을 부정적인 관찰 대상에 올린 시점과 비교할 때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과거에 대비해서. 네.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이 또 타결되었고 타결되기 전에 재정 관련 어떤 긍정적 소식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조치는 뭐 이해가 불가하다. 이런 네.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고령화에 따른 사회 지출 증가로 인한 부담은 있지만 이 정부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금리가 만약에 이제 물가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금리를 인하할 걸 기대하고 있잖아요. 현재 네. 이렇게 인하할 경우에 내년도에 이자 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정 부채는 또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쪽이 있고요. 그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물론 미국 쪽이긴 하지만 현재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은 굉장히 이제 기이하고 부적절하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인 제한적인 영향이 가장 예상한다는 게 가장 많고요. 2011년도에 S&P 강등 시에도 중장기적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경험을 복귀하면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좀 우려하는 그런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네네. 미국 내에서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소식은 아닌데요. 전반적인 미국 내 정치권 반응은 굉장히 부정적이죠. 피치사의 예. 지금 상황이. 그래서 미국의 정부가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도 이 피치의 조치에 대한 이제 담긴 메시지에 주목한 결과인데요. 물론 미국의 정부의 반발은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됐다고 볼 여지가 지금 상당히 큰데요. 이 피치사 또한 미국의 국민들의 1등 국가라는 자부심에 어떤 상처를 안김으로써 결과론적으로는 집권당인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가할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냐는 이런 이제 인식이 있는 것 때문인 거고요. 네. 또 지금 현재 앨런 재무장관은 과거 자료에 기반한 이 피치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미 국채는 여전히 안전하고 유동적인 자산이며 미국 경제는 근본적으로 견고하다는 이 성명서를 통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피치사가 이번에 지적한 부분들 부채 협상에 대한 정치권의 노력 기대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제 이번 주의 분위기로는 정치권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 나서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과도한 지출이나 감세, 정쟁 이런 것들이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3일 피치의 미 신용등급 강등은 워싱턴의 기존의 습관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이 같은 보도를 했는데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군요. 예. 이 매체는 피치의 이번 결정이 오히려 미국의 당파적 논쟁을 더욱 부추기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 문제를 서로 의미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이고요. 네. 이 낮은 신용등급은 근본적으로 정치적 계산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달러가 현재 미국의 기축 통화이고 세계 이제 금융시장이 미국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은 이 정책 위반자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충격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은 일반적으로 이 자본 조달 비용들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미국 안에 있는 기업들은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도 우리 신용등급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신용등급 하향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차입 비용을 증가시키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 미국의 경우에도 해당되느냐 이게 이제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S&P가 강등했을 때도 장기적인 효과는 과거에 미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주요 기관의 전망을 살펴보면 2011년도 강등 때와 지금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 국제시장은 큰 변동성을 그 과거에는 보였지만 현재는 재정지출 감소폭이 2011년도 같은 0.7인데 지금은 0.2 굉장히 낮거든요. 거기다가 실업률 또한 2011년도는 9%에 높았는데 지금 현재는 4%로 굉장히 고용이 안정적이다. 네. 그리고 현재 미국 경제의 기반은 그때와 다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변동성은 당연히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JP모간의 어떤 견해이고요. 예. 그리고 미 국채는 여전히 가장 유동적이고 안전자산이 속하고 있고
투자자들도 지금 현재 매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달러 이외에 비달러로의 어떤 자산 다변화를 지속할 것으로 보는 견해는 있는데 이 부분은 이 강등 조치 때문이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개의 신평사로부터 지금 현재 AA 플러스를 받게 된 건데요. 일부 벤치마크 지수에 따라서 규칙 기반으로 운영하는 펀드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AA에서 AA 플러스로 갔기 때문에 미국의 AA 플러스의 분류로 됨으로 인해서 강제로 이제 포트를 조정해야 되는 그런 펀드들이 있는데 네. 그런데 이런 그 매물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현재 미국 국채의 AAA 등급 상실에 따른 이 영향을 받는 펀드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 국채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이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영향마저 제한적이라면 같은 등급의 이 국채는 어떤 국가들이 속하나요?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보다는 다른 국채들이 또 영향이 어떤가 이런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 미국의 신용등급은 무디스 기준으로는 여전히 AAA예요. 그리고 S&P와 피치 기준으로 AA 플러스가 부여되고 지금 현재 그 의견은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미국과 같은 동일한 두 개사의 AA 플러스를 받고 있는 이제 해당 국가는 뉴질랜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글로벌 세계 신평사의 AAA 지금 과거에 이제 미국이 직전에 AAA인데 이 AAA 등급을 받고 있는 국가는 지금 9개 국가 정도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호주,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이렇게 9개 국가거든요. 이제는 미국보다 상위 등급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을 독일이나 유럽 국가 또는 이 아시아 태평양의 호주나 싱가포르보다 낮게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궁금한 게 한국의 신용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진짜 중요한데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S&P 기준으로는 AA고요. 피치 기준으로는 지금 AA-에 속합니다. 예. 지금 현재. 그렇군요. 이번 피치의 미국 국가 신용 등급 강등을 계기로 재정 부채가 높은 다른 국가들도 어떤 그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여파가 이제 미국을 내렸다면 다른 국가도 내릴 여지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현재 재정 부채들이 많은 국가들, 아시아나 유럽, 남미 국가들 또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가 없는데요. 네. 이 재정 안정성에 대한 준비를 미리 고민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기축통화이고 강등돼도 상관이 없지만 다른 네. 국가들은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준비를 미리 좀 하시는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렇게 오늘 어쨌든 경제에서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 후 시장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전미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보 클릭. 오늘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전기 입추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무더위는 여전한데요. 유난히 긴 여름, 열대야를 극복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습도 조절이 중요합니다. 습도가 높으면 체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하기 어려운데요. 따라서 충분한 실내 환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 찬물 샤워는 순간적으로 시원해질 수 있지만 떨어진 체온을 올리기 위해 열이 발생해 수면에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자기 1시간 전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의 질은 하루를 힘나게 하니까요. 이러한 방법을 지켜 숙면하시길 바랍니다. 올여름 장마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해 장화 구매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비가 오는 날 쾌적함을 유지해주는 장화가 무좀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화는 공기가 잘 통하지 않고 땀과 습기가 쉽게 차기 때문에 특히 비에 젖게 되면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최적의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화는 마른 수건으로 잘 닦아 말려야 하고 신발 안에 제습제를 넣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착용할 때에는 살이 닿지 않도록 양말을 신거나 신발을 자주 벗어 통풍이 가능하게끔 해주면 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구 동구가 8월 13일 일요일까지 동대구역 터미널 먹거리 골목에서 푸드위크를 운영합니다. 이번 푸드위크는 골목 내 음식점 61개소가 참여하며 올해 주요 소비 트렌드인 리뷰 마케팅에 초점을 뒀다고 하는데요. 업소에 방문한 뒤 리뷰에 참여하면 음료수와 사이드 메뉴 제공뿐 아니라 음식 가격 할인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푸드위크 포스터와 현수막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사업 선정을 위한 시민투표가 오늘부터 25일까지 실시됩니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공개 모집한 주민제한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투표 대상 사업이 선정됐고요. 이번 시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투표는 온라인과 현장 투표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며 대구 시민이라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은 시민이 예산 편성의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만큼 시민에게 필요한 유익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구시가 전통시장진흥재단과 함께 2023년 전통시장 비대면 판매 활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최근 비대면 소비 경향에 맞춰 전통시장 상점에 온라인 진출을 돕기 위한 사업인데요. 선정된 점포는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컨설팅과 온라인 스토어 구축 지원, 라이브 커머스 지원, 상품 개발, 포장 패키징 지원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대상은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대구 지역 전통시장 상점이며 모집 기간은 이번 주부터 이번 달 31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 전통시장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릭 박나영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방역당국이 감염병 4급 하향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방역 완화 계획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대구 지역 역시 최근 한 달 사이에 확진자가 3배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코로나19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필요한 경우 마스크도 착용하시고요. 개인 위생 철저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